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치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애플의 재무제표와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 관점에서는 일단 비영업 자산하고 순부채 가치를 대차대조표에서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가치는 상장사니까 시가를 가져와 보면 되는 거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니까 그 일자의 주식 시가는 2662조. 환율을 정확히 1300원 하게 되면 3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비영업 자산하고 순부채 가치를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이 한글로 번역된 거를 봤는데, 요번에는 원문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한글이 여기 있고, 영문이 여기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일단 비영업 자산을 좀 뽑아보면, 유동자산 쪽에서는 이 유가증권을 뽑으면 되겠고요. 시장성 있는 주식, 이게 비영업 자산이고요. 그리고 비유동 자산 쪽에서도 이 유가증권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업자산이에요. 예, 여기 유형자산도 다 영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산이 정확히 한 500조 정도 되는데 요 덩치에 비하면 대차대조표가 굉장히 심플하죠? 이거 오히려 우리나라 회사 재무제표가 훨씬 어려워요. 미국 회사는요,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간단합니다. 예, 보기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부채 가치를 뽑아보면 여기서 일단 부채는 이자부 부채를 뽑으셔야 되는데 이자부 부채가 CP 기업어음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 그 다음에 텀 뎁트, 이게 유동 쪽에 단기 차입금, 비유동입니다. 비유동의 텀 뎁트, 장기 차입금, 이 세 개가 이자부 부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개에서 여기 나오는 현금을 빼주면 순 부채 가치가 나오겠죠. 예. 정리를 해보면요. 어, 비영업 자산 장기와 단기 유가증권 두 개를 더하면 132조 132,134가 나오고, 순부채 가치는 장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CP 세 개를 더한 거에서 캐시를 빼주면 8일 1, 2, 3이 나오네요. 이거 여기 있는 유가증권 비영업 자산이 아니고 순부채 가치에서 빼줘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순부채 가치가 나오는 거죠. 현금이 더 많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상 애플은 비영업 자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쪽을 빼주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이 영업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주식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2662, 326으로 써놨고요. 그러면은 부채와 주식 가치를 다 더함 합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합계에서 비영업 자산을 빼주게 되면 영업 가치를 역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업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2611, 325, 2600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애플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캐시 플로우는 현금 흐름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 플로우가 얼마가 나옵니까? 110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자하고 세금이 이미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있는 이자를 더하면, 이자로 요만큼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이자를 더하면 이자 지급 전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나오겠죠. 네. 여기에 1110543에 3803이 빠져 있으니까 다시 이걸 더해주면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자를 왜 더해주냐면 이자는 이미 이자부 부채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후 할인율을 쓸 거기 때문에 세금은 그냥 빠진 채로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에서 캐펙스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캐펙스, 중요한 유무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캐펙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형 자산에 대한 지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가 됐으니까 돈이 나갔겠죠. 마이너스 10959 얘를 빼주면 애플의 프리캐시플로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R&D가 중요한 캐펙스일 텐데요. R&D 자체는 이미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에서 이미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따로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프리캐시플로우는 110543에서 이자를 더해주죠. 그리고 세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바꿔주고 거기서 캐펙스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리캐시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103387만큼의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5년 정도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118338을 찾아본 거고 과거 4년치는 같은 방식으로 뽑아보면 되는 거죠. 시즌 1에서 스타벅스 가치평가 사례랑 지금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 4년치를 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이런 5년치 표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 프리캐시플로우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62139가 19년도에 프리캐시플로우니까 이게 지금 118338이 됐으니까 거의 5년 만에 프리캐시플로우가 2배 정도 뛰었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주가와 오버랩을 해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일 현재 시총은 애플에게 미래의 프리캐시플로우를 얼마를 기대하는 것인지 그거를 거꾸로 역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인율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미 할인율 구해 놓은 거를 갖다 쓰면 이게 제일 쉽습니다. 밸류 인베스팅이다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구한 할인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8.9%가 외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기본 금리를 한 4.5, 로우가 4.2고 하이가 4.7이니까 한 4.5% 정도 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4.4% 정도를 계산해서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8.9%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의 고금리와 애플의 트리플 A 등급인 어떤 상황을 감안할 때 아주 적절한 할인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저금리 시대로 가면은 이게 기본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할인율이 한 5에서 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애플조차도 이 9% 정도 할인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시즌 1 영상에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식 가치를 구해놨고 할인율을 구해놨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를 역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33008 233 빌리언 달러스가 나오는 거니까 23년도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영구히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가는요. 과거 5년간 따져볼 때 애플은 매출에 이게 매출 라인입니다. 거의 30% 평균적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발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83조의 매출이 2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766 빌리언 달러가 되니까 환율 1,300원으로 다시 정확하게 환산하면 매출이 정확히 1,000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매년 매출이요. 영원히요. 지금 사람들은 애플의 미래 매출이 영원히 1,000조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년에 766 빌리언 달러가 나오진 않겠죠. 예, 시차를 두고 우상향이 될 거라는 거죠. 사실상 연평균적으로 776 빌리언 달러가 나와야 되니까 최고 매출은 그거보다 많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정도,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버리고, 5년 정도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최고 매출은 790 빌리언 달러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내재 가치 측면에서 주가를 따져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는 모든 것의 그냥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PBR이 지금 40배가 넘어요. PBR 측면에서는 누가 봐도 고평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가치 측면에서 또 따져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버는데 과연 미래 평균적으로 2배 매출과 현금을 벌어들일지 아닐지 이렇게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지금은 애플을 보게 되면 19년도부터 22년까지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숫자와 우상향의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23년도에 매출하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우하향을 했잖아요.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이폰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매출이 전년보다 빠진 거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전 지역에서 또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도 이전 영상에서 확인을 했죠. 사실상 지금 정도의 제품만으로는 천장에 닿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적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확인을 그때그때 해줘야 됩니다. 23년에 이런 우하향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인지 요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폰이 지금보다 2배 더 팔리고 가격이 2배 더 오르면 매출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렵겠죠? 예, 2배 가려면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나와줘야 돼요. 비전 프로 24년에 50만 대 정도 판매될 거라고 지금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이 원화로 환산하면 2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매출의 0.4% 정도 수준인 겁니다. 매출을 이만큼 올리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애플과 AI가 아직까지 어울리지 않잖아요. 애플은 물론 그 용어를 싫어하지만 비전 프로는 메타랑 지금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좋은 주식인 건 맞습니다. 애플은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이건 각자의 판단이니까 추가적인 분석은 각 개인이 스스로 하셔야겠죠. 자, 그럼 가치평가 관점에서 살펴본 애플의 재무제표 분석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